안녕하세요, 스위치요. 내 마음의 불을 켜라. 별은 영이 71페이지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칠복 황금잉어, 행복과 풍수의 기운이죠. 이번 영상은 황금잉어 7마리 번영과 풍수의 상징을 담은 그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황금잉어, 비단잉어는 예로부터 부와 행운, 장수를 상징하는 귀한 존재로 여겨졌죠. 이번 영상은 연목 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황금잉어 7마리를 아크릴화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수면 위의 물결과 연잎과 연꽃까지 한 붓 하나 붓에 담긴 에너지와 흐름을 함께 느껴보세요. 사용 재료는 아크릴 물감 그리고 12호 캔버스입니다. 작품명은 칠복 황금잉어. 7마리의 황금 비단잉어는 각각 복을 상징하죠.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첫째 부, 한자로 부자 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 귀할 귀, 수, 목숨수, 강, 편안할 강, 화, 화할 화, 명, 밝을 명, 애, 사랑애죠. 칠복을 풀이해보면 부기, 수강, 화명애, 부기 영화를 누리면서 수, 목숨수죠. 오랫동안 편안할 강, 그러니까 건강하고 또 화할 화, 화목하게, 밝을 명, 사랑에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맑은 연못 속을 유유히 유영하는 잉어들의 흐름을 따라 삶의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렸습니다. 칠복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림은 액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죠. 같은 액자도 영상 후반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잉어 그림 그려볼까요? 아크릴 잉어 그릴 때 주의할 점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잉어의 흐름과 방향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구도 잡는 법이죠. 먼저 유형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설정하자요. 서로 마주 보거나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리듬을 만들면 조화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몸통의 곡선은 너무 딱딱하지 않게 물결을 타듯이 부드럽게 그려주죠. 구도 배치는 원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유형하는 형태로 잡아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는 그림은 풍수 인테리어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제가 이렇게 풀어서 그리는 걸 좋아하죠. 명리학에서는 사람마다 금, 화, 수, 목, 토 이렇게 5행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시에 따라서 5행이 정해지고 본인의 운명이 사주가 정해지는데 그 본래의 사주에서 본인에게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게 되면 본인이 타고난 운명을 조금이나마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조금 많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보충하면서 예술적 가치도 높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기도 좋고 기운도 좋고 미적 감각도 있고 기운도 좋으면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요? 그림이 어색하지 않게 풍수 인테리어적 의미를 담아 구도 하나에도 세심하게 기운을 많이 담아 보고 싶습니다. 풍수에서 원의 형태는 재물이 끊임없이 순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번 구도와 여백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7마리 잉어가 너무 빽빽하면 답답하겠죠? 여백과 시선의 흐름을 꼭 고려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지루함이 없겠죠? 중앙 집중 보다가 비대칭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각선으로 수영하는 형태의 그림도 괜찮고, 원형 흐름으로 제가 그린 것처럼 계속 둥글게 원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구도도 괜찮습니다. 물교 위로 편한 연잎과 연꽃, 그 아래 행운을 머금은 7마리 잉어가 헤엄칩니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칠복잉어, 7마리 잉어가 부르는 행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부죠. 부자부라고 그러죠.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잉어는 귀하기, 존귀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축복을 의미하죠. 세 번째 복은 수,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운. 그리고 네 번째 복은 강,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하길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면서도 맑고 고운 향기를 머금습니다. 그 위로 비치는 햇살처럼 복도 조용히 찾아옵니다. 다섯째 복은 화입니다. 가정과 사람 사이에 평화롭고 온화한 기운이죠. 여섯째 복은 명이죠. 삶의 길이 환하게 밝아지는 깨달음같이.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 잉어는 애입니다. 애.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연결을 뜻합니다. 7마리 황금 잉어가 흐르는 물 속에서 각자의 복을 나누면서 유영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공간에도 칠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포인트 하나, 팁이죠, 팁. 잉어의 복 상징을 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황금 잉어의 부와 복을 상징하는 금색 계열 포인트 추가하면 좋겠죠? 고운 펄이나 메탈린 아크릴을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의 표현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물은 평면적으로 파란색만 칠하는 것보다가 투명감을 나타내고, 또 물에는 반사가 있죠. 반사, 그리고 그 흐림, 풀어지는 느낌,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얇은 레이어로 색을 쌓아 올리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맑은 호수의 느낌과 깊이감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비늘과 또 빛의 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늘은 일일이 다 그리기보다가 빛 받는 부분 있죠.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 자연스럽게 해화적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정교하게 하지 말고 부분 강조, 또 흐림 처리 이렇게 병행하면은 그림이 질리지가 않아요. 반짝거리는 것은 마지막에 건조 다 한 다음에 흰색이나 메탈린 골드, 황금색이죠. 얹어서 이렇게 비늘을 표현하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색 조화와 계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잉어는 색이 화려함으로 주조색인 주황색이나 빨강, 흰색을 정해서 그리면 좋습니다. 저는 주조색으로 노랑을 택했죠. 황금 잉어니까 같은 계열 색을 중첩해서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배경과 명도 대비를 고려해서 잉어가 튀어나오게끔 조절하면 되죠. 명도 대비는 색상만을 이용하면 됩니다. 6번, 중첩과 공간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잉어들이 서로 중첩하거나 연이 물결 속에 반쯤 가려지면 훨씬 입체감이 있습니다. 수면 아래 깊이 있는 공간감을 위해서는 뒤쪽 잉어는 살짝 흐리게 하려고 그러면 저채도나 저명도로 흐리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7번째, 붓 선택과 터치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몸통과 물결은 플랫 브러쉬나 라운드 브러쉬 그거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비늘이나 디테일한 부분, 그런 것은 라이너 브러쉬나 샛빛붓 작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조심스럽게 그려주면 됩니다. 중간에 너무 맞덕칠을 하면 색이 혼탁해지니까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위에 덧칠하는 걸 좋은 거 아시죠? 그 원칙을 꼭 지켜야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중을 하게 되고 빨리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막 앞서다 보니까 그 물감이 마르는 것을 못 기다리고 그 위에 막 색깔을 칠하죠. 그러다 보면 색이 탁해집니다. 꼭 덧칠하기 전에 건조하고 하는 걸 꼭 지켜주세요.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잉어 그림, 칠복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잉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명리학과 동양철학에서 잉어는 다음을 상징합니다. 상징한 요소와 또 명리학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물의 기운, 이거는 명리학에서 물은 지혜와 재물, 흐름, 순응을 의미하죠. 비늘의 반짝임, 이거는 금의 기운을 연결시키고 재운을 상승시킵니다. 반짝반짝하니까. 그리고 또 용문을 넘는 잉어란 말은 입신양명과 출세, 등용문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등용문은 처음 들어보죠? 아는 사람은 알겠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출세한다라는 뜻이죠. 특히 잉어가 용이 되다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잉어는 운명 전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명리에서 흐름을 타는 존재라고 변화와 적응력, 독약의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칠복이란 무엇인가? 명리학에서 칠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명리학 관점 7가지 복 해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부자부, 부 있죠? 그거는 재물복을 의미하고 명리학으로 해석을 했을 때 재성, 그 재성이 강한 사주죠. 재물을 쌓는, 번성하는 이런 그게 강하고 또 식신, 팽제 구조랍니다. 연결되는 오행으로는 금, 토 있습니다. 사주에 금과 토가 많으면은 부자하고 좀 연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귀, 귀할 귀,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간성이 깨끗하게 작용을 하면 지위와 명성이 올라가죠. 지위와 명성으로는 목, 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 목숨수, 장수를 의미하죠. 수의 안정, 이렇게 신장 사주에서 수가 약하면 단명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한금잉어는 수를 보강한다 그래서 오래 장수한다 뭐 이런 뜻도 있겠죠. 그리고 강, 편안할 강, 이거는 건강한 복, 사주에 균형이 있는 골고루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죠. 전 오행이 다 한금잉어는 이거 5가지 오행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화, 화할화, 화목함을 의미합니다. 음양이 조화되고 총국이 없는 사주로서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주에 화의 기운과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흥이 많죠. 그리고 또 명, 밝을 명, 지혜와 총명, 식신, 상간이 발달되어 있고 정간정인 구조로서 공부와 지혜가 좋아집니다. 지혜하면 수물의 기운이죠. 그리고 불, 하의 기운도 총명함을 의미합니다. 또 사랑해, 사랑과 인연, 연애운, 배우자 공이 길한 거, 인성과 재성의 조화 이런 거는 사랑해. 목과 수와 하의 기운이 많으면은 그런 게 올라가죠. 작품 속 잉어 각각의 이 칠복을 연결함으로써 단순한 장식 그림이 아닌 사주, 풍수, 기복전 의미를 담긴 상징 그림으로 재해석합니다. 명리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3. 풍수적으로 본 칠복 잉어 그림 해석하는 법. 풍수적으로 봤을 때 방향은 잉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헤엄치는 그림이 기운이 들어온다고 그림이 좋아진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 걸 의미하고 그림의 위치로는 집안의 남쪽과 동쪽 사이, 남동쪽, 목의 방이죠. 재물과 성장운을 의미합니다. 북쪽은 수의 방위로서 지혜운과 변화운을 또 받고 싶을 때는 북쪽 방위에 걸어둬도 괜찮고 또 자에서 우, 안에서 박 이런 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는 거 그런 거는 좋다고 합니다. 그림 활용 팁 이런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한금잉어 어떤 사람인가? 대상으로서는 대운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용문을 넘는 잉어처럼 운이
전환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또 황금잉어가 괜찮고, 뭐 재물운이나 사업운을 강화시키고 싶다, 개업을 한다든가, 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거, 칠복 중에서 부와 명, 강에 해당되기 때문에 황금잉어를 또 많이 선호를 하죠. 사주에서 수가 부족한 사람, 물이 부족한 사람은 잉어의 수 기운을 보완해서 또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집안이 편안하고 화목을 기원하는 그런 거는 하와 애가 또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황금잉어를 걸어두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죠. 여기에서 사용자 사주에 맞게 칠복 구성도 응용을 해서 그리면 좋아요. 명리학은 알면 알수록 참 응용을 많이 되는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 일, 년 모두 금으로 평선된 사주죠. 그래서 목과 하 기운이 많이 부족합니다. 용신, 나를 도와주는 기운은 목 또는 하가 높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식신과 그 인성이 올라가는데, 그러나 또 수와 토가 많기 때문에 균형 조절이 중요하죠. 색이나 구도 또는 잉어 마리수, 물의 흐름 이런 걸로 약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오행, 색상 이런 걸 비교해 보았을 때 그런 거 약간 참고해서 그리면 좋을 것 같고, 본인도 그거를 자기에 맞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 그 기운이 2배가 되겠죠. 이처럼 잉어 수와 색에 따라서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명리학에서 말한 오행에 따라서 본인에 맞는 비단 잉어를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이런 그림을 어디에 걸어두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장소로는 거실에 걸어둘 때는 거의 남동쪽에다 걸어두면 괜찮아요. 남동쪽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재물운이 강화되는 그런 방입니다. 목의 방이로서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면 좋고, 서재, 공부하는 쪽이죠. 서재는 또 머리가 맑아야 되니까 북쪽, 수를 의미하는 그 북쪽에다가 수 기운을 보강하여서 지혜와 집중력을 상실시키면 좋습니다. 작업장 있죠? 그런 거는 동쪽 벽으로 보면 좋아요. 동쪽은 새싹, 강한 기운이 들어오는 그런 방위인데, 목의 기운이 강한데 인성, 목이 부족한 사람들 창작력, 활동력, 활성화 이런 거를 보충하는 방입니다. 그런 쪽에다가 황금잉어나 뭐 잉어를 그려두면 좋겠죠. 여러분도 본인 사주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맞아서 그려두면 좋아요. 각 잉어가 품은 복은 단지 길상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기운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부족한 하기운과 인성을 보완하여서 그림을 보는 이에게도 따뜻함과 지혜가 전해지면 좋겠죠. 다시 이야기해보면은 재물과 번영을 상징을 하고 서로 어울려 유용하는 잉어, 조화롭고 학이 넘치는 기운을 뜻하죠. 그리고 연꽃은 고결함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보면은 복과 더불어 맑은 기운이 함께 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일단 좋다는 얘기죠. 당신의 삶에도 칠복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영상을 봐주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된다 싶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통수적으로 영상에다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통수적으로도 얘기하고 방이나 뭐 이 그림이 담은 의미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면 이게 이런 걸 뜻하구나, 그렇구나. 일단 좋은 얘기는 제가 많이 하죠. 그냥 흘러들어도 되겠지만 자, 일단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의 마음에도 삶에도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